자, 이제 모자 그라디언트로 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 블렌딩 모드로 한 것은 저는 색상번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오버레이도 자연스럽고, 뭐 곱하기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자연스러운데 했을 때 이게 경계 부분이 티가 또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서 최대한 경계 부분도 티도 안 나면서 합성한 게 자연스러운 걸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각각의 색상을 가지고 약간의 셀로판지 합성처럼 합성해주는 기법이긴 한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밝은 색을 투명하게 합성한다고 했고 스크린은 어두운 색을 투명하게 합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합친 게 오버레이라는 그 블렌딩 모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곱하기와 스크린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해주고요. 자, 이제 이 챕터에서 되게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릴린 먼로 맞나?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여기 나와 있는 이 패턴의 이미지로 이미지를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주의할 점은 적용을 받는 이미지는 되게 커야 돼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목이 있는 제목 표시줄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크기, 그다음에 캔버스 크기 확장할 수 있고, 뭐 변형을 할 수가 있고, 뭐 창을 하나 더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할 때 제목에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빠른 메뉴로 가는 거예요. 자, 이미지 크기를 확인을 했더니 해상도는 72지만 일단 폭이 한 1500 이상은 되어야지만 이 패턴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파일의 사이즈는 한 1300 픽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 이미지는 좀 작아야지 좋아요. 근데 이거 이미지는 이미지 크기 확인을 했더니 되게 작죠? 28 정도로. 자,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있고 이 강아지를 패턴처럼 활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상단의 이미지라는 메뉴에는 다양한 컬러 모드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컬러 모드는 일단 우리가 비트맵 방식의 포토샵에서는 보통 우리가 화면으로 보잖아요. 인쇄하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많이 볼 때. 화면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통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로 표현을 많이 해줘요. 빛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빛에 대한 걸로 우리가 그 컬러 모드를 보기 때문에 보통은 다 RGB예요. 그리고 이제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컬러 모드를 이제 감법 혼합인 CMYK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인덱스 색상이라는 거는 특별한 그 GIF 확장자일 때 이제 인덱스 컬러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 GIF 애니메이션 할 때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컬러를 비트맵화 시키는 게 있는데 이 비트맵화를 시키면서 비트맵의 그 입자를 뭘로 쓸 거냐. 그때 이제 패턴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맵과 이중토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왜? 비트맵이나 이중토는요, 먼저 그레이스케일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모드에서는 먼저 내가 비트맵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컬러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회색 음영,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있는 파일에 컬러를 다 버리겠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버릴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의 컬러 모드는 회색 모드라 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컬러를 골라줘도요. 컬러를 골랐지만 여긴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컬러를 골라도 그 컬러만큼의 명도만 나올 뿐이지 여기에는 컬러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명도만 적용이 돼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컬러를 버렸더니 비트맵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럼 이제 비트맵으로 클릭을 해줄 건데 비트맵은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비트맵화 입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그 패턴으로 운용해서 비트맵화를 시켜주고 싶어요.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그러면
사용자 정의 패턴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골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미리 등록해놨던 거라 가지고 삭제를 좀 하고 새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패턴을 삭제하고 네, 이제 패턴이 없죠. 뭐 여기 보면은 뭐 물, 불 이런 게 있는데 풀도 기본적으로 있고 나무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 나무 선택을 먼저 해주고 나는 이 나무로 비트맵화 시키겠다.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막 바뀌어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Z. 여기 지금 치아 보여? 눈도 보이고 컨트롤 Z 할게요. 너무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입자가 작은 걸로 패턴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 보여지는 이걸로 패턴을 등록해주고 싶다. 패턴 등록할 때는 내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지만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다 패턴이 되는데 상단 부분에 편집해 보면 패턴 정의라는 게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강아지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할 거냐? 뭐 이름은 지정해 주 나름인데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의 패턴에 등록이 된 거예요. 다시 자, 이 이미지에다가 이미지의 모드에서 나는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 시키고 싶어. 비트맵화. 비트맵화 시켜주고 싶은데 뭘로 사용을 할 거냐? 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는 걸 활용해 줄 거고 패턴은 기본 패턴 말고 내가 지금 등록해준 이 28 픽셀 작은 이미지에 등록된 패턴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면은 여기 사진에 이 입자가 지금 내가 적용한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주면은 이게 지금 100%잖아요. 100%. 여기 보면 강아지 사이즈 똑같죠? 근데 너무 크니까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제가 4번 저장해서 요 파일은 JPG도 있고 GIF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컬러 방식이 지금 비트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저장을 할 때 JPG가 안 보여요. 대신에 GIF가 있어요. GIF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겠지만 최대 컬러 표현수가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2의 8승이면은 컬러가 256개밖에 안 되거든요. JPG 같은 경우는 2의 24승이에요. 트루 컬러라고 표현되는 컬러는 어마어마한 컬러예요. 2의 8승은 256 컬러이지만 2의 24승은 16,000 컬러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컬러 수가 GIF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비트맵은요, 저장을 GIF로 할 거고요. 실습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7-3번? 07이었나? 07-04번인가? 07-03으로 할게요. 확장자는 그동안 저장을 GIF 한 게 없기 때문에 GIF가 안 떠 있는데 옵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옵션 볼게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할 때 요 이미지로 하지 말고요. 뭔가 의미를 두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에 받았던 뭐 과제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는 얼굴만 크롭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만 자르기 해볼게요. 자르기. 자, 내가 적용시켜주고 싶은 이미지는요, 조건이 있어요. 이미지가 커야 되거든요. 작죠? 그러면은 내가 큰 이미지를 골랐다고 가정할게요. 지금은 작지만, 한 1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500. 이미지를 늘릴 건데, 주의할 점은
비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키울 때는, 이미지 크기 키울 때는요, 이거 비율, 비율에 대한 걸 항상 체크를 해서 비율이 같이 커져야 돼. 이거 비율을 깨버리면은 폭만 넓어지거나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비율, 같은 비율로 커져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폭을 한 1500 정도로 늘렸어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강제로 늘리지 말고 이미 해상도가 좀 큰 걸로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부 묘사 유지로 해서 확인 눌러서 확인 눌러볼게요. 지금 이미지가 많이 커졌는데 구한 이미지가 되게 큰 이미지라 가정을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모자로 한번 해볼까요? 모자로. 뭐 연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항상 되게 다양한 모자를 많이 쓰는 연예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모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자로 해볼 건데, 요 작업할 때는 이 패턴은요, 이왕이면은 정비율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정비율로. 정비율로 했는데, 이 사이즈가 안 맞네요. 여기 모자에 덜 들어가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고 이미지를 잘라줄게요. 그리고 패턴으로 들어갈 거는요, 사이즈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5픽셀로 한번 줄여볼게요. 25픽셀로. 크기를 줄이는 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작은 걸 늘리는 게 이미지가 깨지고, 큰 걸 줄이는 건 괜찮아요. 자, 25 곱하기 25의 이 이미지를 먼저 패턴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패턴으로 등록을 먼저 해주고, 자,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제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먼저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먼저 회색 음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컬러를 버렸어요. 그러면 모드에서 비트맵이 활성화가 되죠. 저는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만들어 볼 건데, 모자 선택을 먼저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 사람의 이미지가 지금 모자로 나와 있는데, 모자가 너무 티가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진의 입자에는 이제 모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캐릭터는 굉장히 모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이런 표현을 비트맵화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100%로 봤더니 이 입자 안에는 모자가 들어있더라. 그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의미. 자, 주의할 점이 이게 이미지가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는 이미지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한번 해볼까요? 50. 이렇게 크고 이미지는 또 별로 많이 확대가 안 돼 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야 될 거는 패턴 등록. 패턴 등록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 시켜주고 싶은데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회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비트맵화 시키면서 나는 패턴을 좀 더 큰 걸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작업할 때 중요한 건 적용시켜야 될 이미지는 커야 되고요. 커야 되고 그리고 패턴 들어갈 건 작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주의해서 해주고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뭐 저번에 뭐 되게 정치적으로 막 한 학생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또 게임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니까 내가 뭐 무슨 게임 캐릭터를 했어. 근데 그 캐릭터는 들어갔더니 뭐 그 게임에 개발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게임에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한번 의미를 두고
내 사진인데 내 사진 안에 입자에는 뭐 뉴진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민지 학생 안에는 차은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하고 요 캐릭터 적용한 거를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비트맵파는요, 제가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했지만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그 비트맵화 시키는 거를 우리가 일반 실습에서 많이 하진 않지만 아까처럼 약간 그런 팝아트 느낌처럼 어떤 그런 예술적인 걸로 할 때는 이런 기법을 활용하고요. 일단 회색 음영을 거쳐서 비트맵화 시킬 때 이런 거 안 하고 50% 한계값으로 하면은 또 다르게 흑백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는 비트맵화 시킬 때 패턴 디더로 해주면은 또 이런 느낌이고요. 다 뭔가 이런 예술적인 느낌으로 사진을 변경할 때 이 비트맵화 시켜서 흑과 백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다 느낌들이 있죠. 다. 근데 이거를 뭐 이미지를 다 나열을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50 곱하기 50이니까 컨트롤 N 새로운 파일을 열 건데 아이고 아니지. 뭐 지금 같은 방법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팝아트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같은 사람이지만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되게 이미지가 다른 거 해볼까요? 컨트롤 N 해서 고해상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해상도가 70인데 저는 음, 인쇄 아트 아니면은 인쇄를 목적으로 할 건데 내가 이 작업을 A4에다 할 거다. 근데 이제 그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요, 고해상도에 우리가 작업하는 거 화면용이기 때문에 72 dpi지만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고해상도 1픽셀 곱하기 1픽셀 안에 점의 개수가 300개. 1인치 곱하기 1인치 안에. 그래서 되게 조밀하게 자, 그럼 이게 되게 크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면 이게 워낙 고해상도라 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서 50%였지만 얘는 지금 16.7% 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 회색 음영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내가 모드를 비트맵화 시키는데 뭐 다양한 걸로 한번 해서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A 비트맵은 이거 그대로 안 가져지는 경우가 있어서 컨트롤 A 누르고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다시 돌리고 이번에는 음, 컨트롤 A 눌러서 그러면 같은 사람이지만 되게 다른 걸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제출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좀 난 다르게 내 이미지지만 나는 이런 다양한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됐고 비트맵화를 시킬 건데 뭐 확산 디도로 해주면 또 이런 이미지. 그냥 안 가져와지니까 컨트롤 A 누르고 가져오면 돼요. 일단 뭐 한 4개만 해볼까요? 닫을게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로 이미지를 이렇게 자르겠다. 그러면 이미지는 자르게 해주고요. 이게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거는 지금 두 개가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티가 안 나지만 확대해보면 되게 달라요, 많이. 이런 느낌인 거고 이런 느낌으로 비트맵화가 되어 있어요. 비트맵은 무조건 흑과 백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게 많이 차이가 나네. 같은 사람이지만 또 느낌이 이렇게 달라요. 되게 뭔가 선한 이미지고 뭔가 되게 악해 보이는 이미지죠. 색감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어 대비에 대한 뭐 차이가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장 한번 해볼게요. 4번 저장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JPG만 저장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습에 JPG로 아까 7-3이었으니까 이거는 7-4로 할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비트맵화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서 다음 주에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컬러 모드에서 내가 듀오톤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거 듀오톤은 많이 안 쓰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중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컬러를 다 버려야 돼요. 왜 컬러를 버리냐면은 톤을 이중톤으로 들어가려면은 컬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잉크를 어떤 거는 이런 컬러를 쓰고 뭐 얘는 이런 컬러를 쓰겠다. 그럼 이제 요 이중톤 같은 경우는 원톤, 듀오톤, 트라이톤, 쿼드톤 이렇게 사중톤까지 있는데 내가 뭐 단일하게 어떤 톤으로만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굳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컨트롤 U만 눌러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 다 만들 수 있어서 굳이 막 이렇게 이중톤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포토샵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넘어갈 게 많이 안 쓰여지니까. 근데 비트맵화는 예술적인 이미지로 만들 때 많이 활용되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를 표현할 거냐면,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채널을 가지고 특수효과를 지금 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했을 때 이 채널에 대한 특수효과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한번 할 거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해를 못했던.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이 배경에다가 지금 이런 효과를 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보면요. 네온도 아니고 필라멘트 같기도 하고요. 입자가 선명한 것도 아니고 이런 특수한 효과의 글자를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럴 때 채널이라는 거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해도 계속 너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했고 너무 어려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쓰여지지 않아서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워해서 이건 넘어갈 건데 나는 혹시 이 기법 하는 거 만드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녹화했던 거 링크를 보내줄게요. 이거 좀 시간 걸려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채널이에요, 채널. 채널을 활용을 해서 특수 효과들을 뭐 글자 가지고 모래 효과처럼 낼 수도 있고 특수 효과를 표현할 때 저 채널을 활용을 해줘요. 넘어갈 거고요. 뭐 이것도 어, 색 넣어주는 건데 이것도 뭐 많이 했던 거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글자 효과인 거고요. 이거 볼까요? 4-3번. 요거는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컬러를 넣어줄 건데 그 컬러를 넣어주는 거는 모자와 비슷해요. 이제 항상 예제에는요. 실습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교재 보고 그날 배웠던 거 응용해서 실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먼저 끝나면 먼저 보내줬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는 모자했던 것처럼 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항상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선택을 먼저 하늘만 해볼까요? 하늘만. 선택 영역은 하늘이고 채워주는 거는 새로운 레이어에 채워줄게요. 왜? 이따가 이런 레이어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블렌딩 모드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할지 스크린으로 할지 그러려면 무조건 레이어가 구분돼 있어야 돼요. 선택은 하늘을 했지만 무조건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고 컬러는
하늘을 칠할 거라서 블루 계열에서 골라 볼게요. 그리고 선형으로 골라서 컨트롤 Z 위에서 아래로 했어요. 자, 요거는 항상 레이어 합성할 수가 있죠. 어둡게 하기, 곱하기, 뭐 색상 번, 선형 번, 어, 밝게 하기, 스크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합성했어요. 그러면 자, 배경에서 이번에 난 산을 할 거예요. 저는 산만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산 다 할 수도 있고 산 다 해볼게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분 더 해보세요. 너무 오버됐으면 Alt 눌러갖고 빼주고요. 자, 항상 모든 거는 새로운 레이어라고 했고, 자, 그라디언트 툴 활용해서 건물은 약간 오렌지 계열로 해볼까요? 오렌지 계열에 뭐 선택하거나 하나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또는 뭐 밑에서 위로 컨트롤 D, 블렌딩 모드 합성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바다 해볼게요. 바다도 선택을 해주고, 항상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요즘 저기 뭐 텐트 밖은 유럽인가? 거기 보면은 저기 어디 너무 그 이탈리아 휴양지 가가지고 너무 멋지게 막 바다에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바다가 예뻐서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성 모드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최대한 자연스럽게 합성해서 저는 지금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컬러로 한번 해보고요. 나는 산도 다 다르게 하겠다. 나눠서 해주겠다는 사람들은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대신 레이어가 많아져야 되겠죠? 꼭 명심할 거는 레이어를 항상 구분해서 해줘야 돼요. 여기다 하지 말고 구분해서. 그래야지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다 됐으면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PSD 파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완성을 해볼게요. 아, 타이포그래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요거는 닫아주고요. 요 끝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실습은 아닌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컨트롤 J 눌러서 이동해주고 컨트롤 U 눌러서 색 바꿔주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색조, 채도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뭐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습 4는 일단 구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요. 다양한 그라디언트를 블렌딩 모드로 합성해 보는 거,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약간 예술적인 이미지로 이제 비트맵화 시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번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음,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에 63번에 포토샵 교재는 없지만 소스를 5번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제 그 예제 5는요, 이거 저기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예제 5는 여러분들 관리를 항상 예제 관리를 잘 해주세요. 잘라내게 해서 여러분 폴더 안에 예제 안에다 넣어주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주고 싶냐면 되게 풍성하게 나무 잎이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은 잔디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나뭇잎도 많아. 근데 이 나뭇잎을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못 만들죠.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항상 모든 작업은요,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 자, 새로운 레이어 해주고요. 제가 나뭇잎을 할 건데, 이 나뭇잎을 랜덤하게 몇 가지 컬러,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그린 계열의 컬러에서 한 두 가지 톤으로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톤을, 음, 약간 식물의 컬러 중에서 좀 밝은 톤 먼저 하나 골라주고, 그리고 그런 그린 톤에서 좀 어두운 색을 또 하나 골라볼게요. 자, 일단 아이고. 예, 예. 포그라운드는 전경색은 밝은 컬러로 해주고요. 배경색은 어두운 톤의 그린을 하나 골라줘서 두 개는 톤은 그린 톤이지만 전경색은 밝고 배경색은 어두운 걸로 먼저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레이어 먼저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뭘로 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브러쉬로. 근데 이거 학생들이 자꾸 혼동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브러쉬 같지만 이거는 작업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작업했던 거를 돌려주는 게 주 기능이지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요 브러쉬. 어, 브러쉬 툴. 브러쉬로 그릴 건데, 자, 브러쉬 그렸고, 선택을 했고, 그러면 어떤 브러쉬로 고를 거냐? 여기 지금 보면은 일반 브러쉬부터 뭐 드라이 재질, 특수 브러쉬, 레거시 브러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내가 등록한 것들이니까 이런 거 삭제할게요. 다음 주에 브러쉬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세하게 할 거고,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외부 브러쉬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아주 멋있는 예술적인 효과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등록했던 건 다 삭제할 거고, 레거시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꺼낸 거예요. 여기서, 뭐 브러쉬 가져오기나 뭐 그런 걸로 브러쉬 가지고 온 건데, 레거시 브러쉬는 예전에 있던 기본적인 브러쉬고요. 자, 이제, 음, F5번을 누르면, F5번. 브러쉬 설정에 대한 새로운 이 창이 떠요. F5번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내려보면은, 잎이 있거든요. 잎. 근데 이제 이 잎을 가지고, 잎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와요. 컨트롤 Z. 나는 이거를 모양도 좀 다르게 할 거고, 모양. 클릭해서 모양의 뭐 크기라던가, 모양의 각도라던가, 그리고 뭐 직경도 조정할 수 있고. 자, 분산 클릭해 볼게요. 분산. 분산. 그리고 개수를 많이. 그래서 되게 많은 걸로 응용해 줄 거예요. 자, 이중 브러쉬는 체크 풀고, 컬러를 이중톤으로 해볼게요. 컬러를 배경과 전경색을 100%로 올려서 두 가지 컬러를 다 사용을 할 거고, 색조는 컬러를 다양하게 쓰는 것에 대한 건데, 일단,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 상태로 모양, 분산, 색상, 보정.
고정은 기본으로 있고요. 분산의 분산, 분산의 양을 개수를 많이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지금 내가 만든 잎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아주 가득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에 대한 옵션은요, 다음 주에 이제 브러쉬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다시 할 거라서 요거는 요 레이어는 나무 밑에다가 내려주고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근데 요거는요, 그냥 내가 저장만 일단 해놓고 다음 주에 하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진도 많이 나갔는데 아, 오늘 나한테 보여줄 거만 설명하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9, 그리고 요거 꼭 해주세요. 요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 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는, 음, 정돈을, 특히 9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해주고요. 요거는 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안 해도 되고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대신 의미가 있는 걸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라디언트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자유롭게 활용하고 영상은 업로드 되는 대로 URL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